돌아가야 된다는 불교 개혁 운동을 할 필요를 느끼고 제일 처음 어디에서 하냐면은 803 거조사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온 거예요. 이제 그 뜻을 항수하기 위해서 선비들도 오시고 왕자도 오시고 또 뭐라 하세요? 일로 붙으라는 거. 아니요. 돌아갈 때는 다리 건너뛰고 바라보고. 이쪽으로 해요. 여기 다리 쪽에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도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모두 스님께서 제자한테 저 남쪽에 가서 명당을 하나 구해 오너라 하고 명령을 내리셔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여기가 정말 명당 중에 명당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보조 스님께서 정액에서 공부를 이쪽으로 옮긴 뒤로 이렇게 송강사가 배창을 하게 되었어요. 병의 결사라는 것은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된다. 선정은 참천, 마음을 닦아야 되고 지혜는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리로 태양을 베풀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자는 게 정의 결사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스님께서 그렇게 한 뒤로 송강사에서 보조 스님께서 국사 1호 그룹들 16분의 국사가 송강사에서 쭉 배치게 되어서 여기가 삼보사찰이랑 승보사찰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표면을 한번 보면은 송강사에 대해서 아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뒤에 있는 산 이름이 뭐라는 것일까요? 보조사입니다. 대승선종. 불교에서는 대승과 소승이 있어요. 한국, 일본, 중국 여기는 대승이고 저기 미얀마, 태국, 버마 막 여기 동남아시아는 소승인데 소승은 나만 깨달으면 목표가 끝나요. 근데 대승은 내가 깨달은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큰 것이 대승인데 처방사는 대승을 처방하고 선종과 교종이 있는데 선종은 참선을 해야 도를 딱 닦는다. 부처님이 된다. 교종은 경을 많이 읽으면 부처님이 된다. 이렇게 막 싸웠대요. 그러니까 보조 스님께서 하루 한번 직접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한 3년은 경만 읽었대요. 참선 안 하고 3년은 참선만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한 뿌리 들어가는 거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니 싸우지 말고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하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대요. 그래서 그러나 송강사는 선종을 더 중시하고 참선, 수행을 중시하고 있는 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송광사, 소나무가 많이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일제시대에 잘난 소나무는 다 되어가고 조금 부족한 소나무만 남겨놨는데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를 보면은 승보 동찰 법의 총리, 승보. 우리나라의 불법승 아시죠? 그 불교에서 세 가지가 보물인데 불법은 양산 통도사가 부처님의 진실사례가 있어서 불보사찰. 그 다음에 합천해인사는 대장경에 있어서 법보사찰. 그 다음에 송강사는 우리 보도국사 진율스님부터 16분의 국사가 쭉 어느 절에 국사 한 분만 계셔도 그 나라, 그 절은 품격이 올라가는데 16분이나 나오신 거죠. 그러고 나서도 그 뒤로 호봉, 부산, 법정승까지 승맥이 쭉 이어져 내려온 게 승보사찰이 된 거죠. 승보사찰, 동찰은 우리 이런 집도 큰 집을 뭐라고 하나요? 동갓집 받으실 절도 큰 집을 동찰. 그다음에 독의 총리. 아니 총리라는 건 뭐냐면은 그 스님들이 숲처럼 많이 모여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숲을 임자인데 우리나라에 절이 1000년이 넘은 절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25개가 있답니다. 1000년 넘은 절이. 그리고 이제 절들은 이제 작은 절까지만 그 암자까지 하면은 막 한 2, 3만 개 있는데 그 중에 총님은 8개가 있는데
이 뒤에 산 이름이 도계산인데 도계산의 동쪽에 산암산, 서쪽에 성곽. 이 두 개가 총림이죠. 8개 중에 2개가 순천에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요. 근데 총림은 큰 예를 들어서 사회로 봐서 종합대학 같은 곳이에요. 종합대학이 되려면 단과대학이 몇 개 있어야죠. 강원, 경변을 공부하는 4년제 강원, 2년제 대학원 선원, 삼성수행, 부처님의 계율을 공부하는 유론, 그 다음에 명불원, 경무소 이렇게 5개, 5원을 갖추면 스님이라고 하는데 스님 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요즘에 또 스님들이 갈수록 출가를 안 하시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인구가 줄고 하기 때문에 이 총리 중에 하천해인사, 양산 통도사, 그다음에 어디요? 덕숭총림 수덕사, 그다음에 여기 북의 총림 송광사, 그다음에 근래에 된 것이 팔공총림, 여기 803 여기 생각이 안 나네. 동화사, 그다음에 쌍계사, 쌍계총림, 하동 쌍계사, 그다음에 태고종의 선암사, 이렇게 8개가 총림이에요. 총림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송광사가 어떤 절인지 좀 아실 수 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가려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을 칩니다. 근데 이거 치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스님들 해마다 우승을 송광사에서 합니다. 한옥 해인사에서 한 번씩 가져가는데 송광사 스님들이 최고 잘해요. 그러니까 한 6시쯤 오후 6시쯤 딱 계시면은 스님들이 여기서 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오늘 가시지 마시고 계시다가 6시에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범종은 뭐냐면은 인간과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잖아요. 인간과 지옥 중생을 위해서 칩니다. 지옥에 가면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고통을 받는데 이 벌을 주는 것이 쉬지를 않아. 그래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잠깐도 쉬지 않고 또 벌을 주니까 죽이지도 않으면서 벌만 주니까 이게 참 그래서 안 가셔야 되는데 거기를 가는데 이 범종 소리 들릴 때만 쉰대요. 종친 다 쉬어라.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2번. 그래서 인간과 지옥 중생을 우리처럼 거기 안 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면서 범종을 치고요. 그 다음에 법고는 한쪽에는 숫소, 한쪽에는 암소 가죽으로 만든대요. 똑같이 숫소, 암소로 만들어 소리가 안 나요. 이것도 참 이치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여기는 마음 심자로 칩니다. 무조건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 심자로 이렇게 치는데 4발 달린 짐승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의미로 치는 거예요. 법고가. 그 다음에 이쪽 보면 구름 모양으로 생긴 우판이 있어요. 이거는 나는 짐승, 나는 새들, 그 다음에 화공을 떠도는 고혼이 있대요. 영혼이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지를 모르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다네요. 얘들은 참 불쌍하대요. 차라리 빨리 가서 벌을 받을 거 받고, 응? 빨리 나오든지 해야지. 그러고 계속 다니니까. 그래서 이 고혼들과 나는 짐승들을 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먹으라고, 이거는 이제 딱 나오죠. 무엇을 위해서 하겠어요? 바다 수중생물을 위해서. 이렇게 불교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이렇게 좋게, 생명들 전체를 좋은 곳으로 가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전사물이 유래가 해서 사물놀이가 됐대요. 사물놀이의 근원 여기서 됐다고 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가 불교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야단법석. 야단법석은 막 시끄럽게 막 그냥 떠들고 막 막자지껄한 거 야단법석이라고 하죠.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절이 굉장히 대웅전이 작았대요. 그리고 왕자하고
양반만 스님이 되니 다른 이런 평민들은 못 들어가니까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부처님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걸어 앞에다가 배부를 놔두고 여기서 법석을 해요. 법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려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야단 법석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